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조용한 거 아니에요? 복지관 강당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사람들 숟가락질 멈추는 소리까지 들릴 정도였습니다. 박정숙은 양손으로 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막 담가온 열무김치에서 아직도 참기름 냄새가 올라오고 있었고 빨간 국물이 통 가장자리에서 천천히 흘러내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정숙은 닦을 생각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방금 들은 그 말 때문이었습니다. 사람들 앞에서 대놓고 캥기는 게 있다는 말을 들었는데도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하지 않았습니다. 그 순간 시장 사람들 표정은 참 묘했습니다. 누군가는 민망한 듯 눈치를 받고 누군가는 재미난 구경이라도 난 듯 입꼬리를 올렸고 누군가는 정말로 박정숙에게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이상합니다. 한 사람이 큰 소리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아무 근거 없어도 슬쩍 의심부터 하고 봅니다. 특히 상대가 조용한 사람이면 더 그렇습니다. 반박 못하면 진짜 찔리는 줄 압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사람은 악쓰는 사람이 아닙니다. 억울해도 참고 무너져도 말 안 하고 사람들 앞에서 변명조차 안 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마지막 순간까지 참고 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다 꺼내놓습니다. 그리고 그날 사람들은 자기가 누구를 건드렸는지 뒤늦게 깨닫게 됩니다. 그날 복지관에서 박정숙에게 그 말을 했던 여자는 한미라였습니다. 시장 통닭집 아줌마들 사이에서는 사람 하나 웃으면서 잡는 여자로 유명했습니다. 겉으로는 늘 우아했습니다. 비싼 진주 귀걸이에 광택 나는 구두, 그리고 사람 좋은 척 입꼬리 올리는 표정까지. 하지만 시장 사람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 여자가 직원들한테 얼마나 독하게 구는지, 돈 앞에서 얼마나 무서운 사람인지 말입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대놓고 말하지 못했습니다. 이유는 간단했습니다. 한미라 남편 강태식 때문이었습니다. 시장 상인회, 지역 축제, 복지관 납품, 시청 행사까지 안 끼는 데가 없는 사람이었으니까요. 시장에서는 그런 말이 돌았습니다. 저 집 잘못 건드리면 장사 접어야 한대. 그래서 다들 모른 척했습니다. 직원 월급이 밀려도 납품 단가를 이상하게 부풀려도 사람 하나 올려서 내쫓아도 다들 눈 감았습니다. 그런데 유독 박정숙만은 한미라 눈에 거슬렸습니다. 이유가 참 우스웠습니다. 돈도 없어 보이고 가게도 낡았고 맨날 같은 회색 앞치마 차림인데 손님은 늘 박정숙네 백반집으로 몰렸기 때문입니다. 전남 해룡시장 끝 골목에는 다정한 밥상이라는 작은 백반집이 있었습니다. 점심시간만 되면 된장찌개 냄새와 고등어 굽는 연기가 골목 끝까지 퍼졌고 문 앞에는 늘 할머니들 자전거랑 낡은 경운기 한 대쯤 세워져 있었습니다. 비 오는 날이면 바닥 장판이 축축하게 젖었고 겨울이면 문틈 사이로 찬바람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기 밥은 사람 냄새가 난다. 박정숙은 59이었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 살았고 자식도 없었습니다. 아니, 사람들은 없다고 알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딸 이야기를 거의 하지 않았으니까요. 누가 아드님은 뭐 하세요? 물어도 그냥 웃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그런 정숙에게는 시장 사람들 아무도 모르는 사연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연은 한미라 인생까지 통째로 무너뜨리게 됩니다. 복지관 강당 안에서 김치통을 들고 서 있던 정숙은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라는 그런 정숙 모습을 보며 피식 웃었습니다. 그리고 일부러 마이크를 다시 들었습니다. 아유, 제가 괜한 말 했나 보네요. 근데 사람은 당당하면 억울하다고 바로 말하잖아요. 안 그래요?
그 말에 여기저기서 키득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 귀에는 그 웃음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습니다. 꼭 몇 년 전 장례식장에서 들었던 소리 같았습니다. 딸 영정사진 앞에서 보험금 얘기부터 꺼내던 친척들 웃음소리. 사람은 가장 아픈 순간에 들은 소리를 평생 못 잊습니다. 정숙 손끝이 가늘게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빨간 김치 국물이 손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런데도 정숙은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모습이 한미라를 더 신나게 만들었습니다. 왜요? 내가 틀린 말 했어요? 시장에서 말 많던데? 세금 조사 나온다. 뭐 나온다. 사람들 다 알더라고요. 순간 누군가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에이, 그래도 그렇게까지 말하면. 그런데 한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아니, 캥기는 게 없으면 왜 저렇게 입을 꾹 다물고 있냐고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복지관 맨 뒤쪽에 앉아있던 백발 노인이 숟가락을 탁 내려놨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굵은 목소리로 한마디 했습니다. 진짜 캥기는 사람은 원래 남부터 몰아붙이는 법이야. 순간 강당 공기가 싸늘하게 식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들은 박정숙 눈빛이 처음으로 달라졌습니다. 아주 잠깐이었지만 그 눈빛은 더 이상 참고만 사는 사람 눈이 아니었습니다. 캥기는 게 있으니까 저렇게 조용한 거 아니에요? 복지관 강당 안이 순식간에 조용해졌습니다. 방금 전까지 웃고 떠들던 사람들 숟가락 소리도 뚝 끊겼고 천장 선풍기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울렸습니다. 박정숙은 양손으로 열무김치통을 들고 서 있었습니다. 막 버무린 고춧가루 냄새와 참기름 냄새가 아직 진하게 올라오고 있었지만 정숙은 손등을 타고 흐르는 김치국물조차 닦지 못했습니다. 사람들 시선이 한꺼번에 자신에게 꽂히는 걸 느끼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민망한 표정으로 고개를 돌렸고 누군가는 입꼬리를 올리며 옆 사람 귀에 대고 뭐라고 속삭였습니다. 그리고 누군가는 정말로 박정숙이 뭔가 숨기는 일이 있다고 믿기 시작했습니다. 원래 사람은 그렇습니다. 누가 큰 목소리로 몰아가기 시작하면 사실이 아니어도 괜히 의심부터 합니다. 특히 상대가 조용한 사람이면 더 그렇습니다. 변명 안 하면 진짜 찔리는 줄 압니다. 그런데 세상에는요, 억울해도 말을 안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약해서가 아닙니다. 너무 많이 당해봐서 어디서부터 설명해야 할지조차 지쳐버린 사람들입니다. 그날 복지관 무료급식 행사는 해룡시장 상인회와 명가정이 같이 준비한 자리였습니다. 강당 앞쪽에는 어버이날 효 나눔 행사라는 현수막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스피커에서는 오래된 트로트 음악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어르신들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국을 드시고 있었고 봉사조끼 입은 사람들은 분주하게 음식을 나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복판에서 한미라는 마이크까지 든 채 박정숙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오늘따라 유난히 진한 빨간 립스틱에 금목걸이까지 하고 나온 미라는 딱 봐도 사람들 시선을 즐기는 얼굴이었습니다. 아유, 제가 틀린 말 했어요? 미라는 일부러 웃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사람이 당당하면 바로 아니라고 하지. 왜 말 한마디를 못하세요? 여기저기서 수군거리는 소리가 커졌습니다. 세금 문제 있다더라, 보건소 나온다던데 저 집 현금만 좋아하잖아. 정숙 귀에도 그 말들이 전부 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화가 나기보다 피곤했습니다. 정말 오래전부터 이런 순간이 올 걸 알고 있었던 사람처럼 말입니다. 박정숙은 59이었습니다. 해룡시장 끝 골목에서 다정한 밥상이라는 백반집을 운영한 지는 14년째였습니다. 새벽 5시면 늘 같은 시간에 불을 켰고 멸치 육수 냄새가 골목 끝까지 퍼지면 시장 상인들이 하나둘 문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겨울에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순두부찌개를 팔았고 여름에는 얼음 띄운 열무국수를 내놨습니다. 가게는 낡았습니다. 장판 끝은 들떠 있었고 벽지는 군데군데 누렇게 변색돼 있었습니다. 그래도 사람들은 말했습니다. 여긴 밥 먹으면 속이 편해. 집밥 같아. 특히 혼자 사는 노인들이 많이 찾았습니다. 어떤 할아버지는 매일 같은 자리에 앉아 계란말이 반찬 나오기만 기다렸고 어떤 할머니는 김치 맛이 돌아가신 친정엄마랑 똑같다며 울기도 했습니다. 정숙은 그런 말 들으면 그냥 웃었습니다. 원래 말이 적은 사람이었습니다. 아니, 정확히는 어느 날 이후부터 말을 줄인 사람이었습니다. 29에 남편 사업이 망했습니다. 보증 잘못 썼다가 집까지 날렸고 사채업자들이 문 두드리는 소리에 어린 딸 손잡고 도망 다니던 시절도 있었습니다. 그래도 딸 하나 바라보며 버텼습니다. 그런데 그 딸마저 26에 사고로 죽었습니다. 경찰은 졸음운전 차량 때문이라고 했지만 정숙은 아직도 믿지 않았습니다. 딸은 죽기 전 지역 인터넷 신문사에서 기자 일을 하고 있었고 마지막으로 취재하던 사람이 바로 강태식이었기 때문입니다. 한미라 남편 강태식. 시장 사람들 사이에서는 돈 되는 일 냄새는 귀신같이 맡는 인간으로 유명했습니다. 복지관 행사, 시청 납품, 시장 개발 사업까지 안 낀 데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강태식 이름이 들어간 일들은 늘 말이 많았습니다. 행사비가 비정상적으로 부풀려졌다는 둥, 직원 월급이 밀렸다는 둥, 거래처가 갑자기 바뀌었다는 둥 하지만 누구도 대놓고 입 열지 못했습니다. 강태식 뒤에는 지역 유지들이 있었고 시장 상인회까지 엮여 있었으니까요. 그런데도 한미라는 늘 불안했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자기 가게보다 박정숙네 백반집이 더 잘 됐기 때문입니다. 명가정은 겉으로 화려했습니다. 자동문의 대리석 바닥, 비싼 조명, 코스 요리까지 갖췄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오래 앉아있질 않았습니다. 음식은 예뻤지만 정이 없다고 했습니다. 반대로 다정한 밥상은 들어가면 된장 냄새부터 났고 정숙이 많이 드세요 한마디 하면 괜히 마음이 편해졌습니다. 그게 한미라는 미치도록 싫었습니다. 아니, 저런 허름한 백반집이 왜 안 망하는데? 미라는 남편에게 몇 번이나 짜증을 냈습니다. 강태식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가난한 인간들 상대 장사잖아. 냅둬.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명가정 손님은 줄고 다정한 밥상은 더 바빠졌습니다. 그리고 바로 그때부터 시장에는 이상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세금 조사 나온대. 반찬 재활용한대. 복지관 납품도 뒤로 돈받는다던데 처음엔 다들 헛소문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같은 말을 3번쯤 들으면 슬슬 진짜 같아집니다. 며칠 전에는 이런 일도 있었습니다. 명가정 직원 하나가 울면서 다정한 밥상으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이준호. 27살이었습니다.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고 손등에는 뜨거운 국물에 댄 자국까지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물 한 잔만 주세요. 정숙은 말없이 보리차를 내줬습니다. 준호는 컵을 붙잡고 한참 떨다가 겨우 말했습니다. 저 오늘 잘렸습니다. 왜요? 월급 달라고 했다가요. 그 순간 식당 문이 벌컥 열렸습니다. 한미라였습니다. 미라는 식당 안 손님들 다 들으라는 듯 소리쳤습니다. 아유, 여기 숨어 있었네. 그리고는 준호 멱살까지 잡아당기며 말했습니다. 내가 돈 받을 자격은 했고. 준호 얼굴이 순식간에 새빨개졌습니다. 그런데 더 충격적인 건 그 다음이었습니다. 미라는 사람들 앞에서 지갑을 꺼내더니 10,000원짜리 몇 장을 바닥에 던졌습니다.
야, 내 수준엔 이 정도면 됐지? 주워. 순간 식당 안 공기가 얼어붙었습니다. 그런데도 아무도 못 말렸습니다. 다들 한미라 눈치만 봤습니다. 그리고 그날 박정숙이 처음으로 한미라를 똑바로 바라봤습니다. 아주 차갑게, 마치 오래 참고 있던 사람이 처음으로 마음을 정한 눈빛처럼 말입니다. 식당 안은 숨막힐 정도로 조용했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10,000원짜리 몇 장이 에어컨 바람에 조금씩 밀리고 있었고, 이준호는 고개를 숙인 채 손끝만 떨고 있었습니다. 한미라는 팔짱을 낀 채 비웃고 있었습니다. 마치 사람 하나 무너지는 모습을 즐기는 얼굴이었습니다. 왜? 자존심 상해? 미라는 바닥에 돈을 턱으로 가리켰습니다. 3달 월급 달라고 징징대길래 챙겨주잖아. 얼른 주워. 준호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하지만 쉽게 손이 가지 않았습니다. 27 청년이 사람들 앞에서 돈을 구걸하는 꼴이 된 겁니다. 식당 손님들 중 몇몇은 차마 못 보겠다는 듯 시선을 돌렸고, 어떤 사람은 괜히 물컵만 만지작거렸습니다. 그런데 그때였습니다. 박정숙이 천천히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늘 허리 조금 굽히고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그 순간만큼은 이상하게 등이 고다 보였습니다. 정숙은 바닥에 떨어진 돈을 하나씩 주었습니다. 그리고 준호 손에 쥐어주며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젊은 사람이 바닥에서 돈 줍는 버릇 들이면 안 됩니다. 순간 식당 안 공기가 달라졌습니다. 한미라 얼굴이 굳었습니다. 뭐라고요? 정숙은 미라를 바라보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돈은 사람 살리기도 하지만 사람 망가뜨리기도 합니다. 한미라는 헛웃음을 쳤습니다. 아유, 갑자기 인생 강의까지 하시네. 그러고는 일부러 식당 안을 둘러보며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다들 보셨죠? 저런 사람들이 뒤에서는 제일 무서운 거예요. 착한 척, 불쌍한 척 다 하면서 사람들 편 만들고. 그러자 구석에 앉아있던 시장 상인 하나가 슬쩍 맞장구 쳤습니다. 그러고 보니 요즘 소문 많긴 하더라. 그 말에 다른 사람도 끼어들었습니다. 세무서에서 나온다던데? 반찬 재활용한다는 말도 있던데 결국 분위기는 순식간에 박정숙을 몰아가는 쪽으로 흘러가기 시작했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앞치마로 손을 닦았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처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 사업 망했을 때도 사람들은 비슷했습니다. 괜히 욕심 부리더니 적골 났다. 딸 사고 났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장례식장 구석에서는 보험금 얘기부터 하는 인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정숙은 오래전부터 알았습니다. 사람은 누군가 쓰러지면 도와주기보다 먼저 구경한다는 걸. 그런데도 그날은 이상하게 가슴이 더 쓰렸습니다.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한미라가 딸 이야기를 건드렸기 때문입니다. 식당에서 나가려던 미라는 갑자기 걸음을 멈추더니 피식 웃었습니다. 아, 맞다. 박 사장님 따님도 예전에 기자한다고 돌아다니지 않았어요? 순간 정숙 손이 멈췄습니다. 미라는 그 반응을 놓치지 않았습니다. 괜히 이것저것 들쑤시고 다니다 사고 난 거 아니에요?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식당 안에 있던 숟가락 소리까지 멈췄습니다. 누군가는 작게 아이고 하고 탄식을 흘렸습니다. 그 말은 선을 넘어도 한참 넘은 말이었습니다. 그런데도 한미라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사람이 자기 분수 모르고 나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이준호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사장님, 그건 아니잖아요. 하지만 한미라는 눈 하나 깜짝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준호를 노려보며 말했습니다. 너 아직 정신 못 차렸구나? 그러고는 정숙을 향해 차갑게 웃었습니다. 왜요? 또 조용히 계시게요? 캥기는 게 많으니까? 그 순간 박정숙 눈빛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늘 물기 어린 것처럼 조용하던 눈이었는데 그날 처음으로 아주 차갑게 가라앉았습니다. 마치 오래 묵은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얼굴이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한미라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죽은 자식 입에 함부로 올리지 마세요. 그 한마디에 식당 안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한미라는 오히려 신난 얼굴이었습니다. 드디어 박정숙 감정을 건드렸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아유, 왜요? 찔리세요? 정숙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식당 뒤편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사람들은 그 뒷모습을 보며 수군거렸습니다. 진짜 뭐 있는 거 아냐? 저렇게 조용한 거 보면 좀 이상하긴 해. 그리고 바로 그날 저녁부터 시장에는 더 독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습니다. 박정숙 딸 사고도 이상했대. 그 기자 딸이 뭘 취재했었다더라. 강태식이랑 엮인 거 아니야? 시장 사람들 입은 참 빨랐습니다. 확인도 안 된 이야기를 붙이고 또 붙여서 어느새 진실처럼 만들어버렸습니다. 며칠 뒤 다정한 밥상은 눈에 띄게 손님이 줄었습니다. 늘 점심시간이면 꽉 차던 테이블이 절반이나 비어 있었고 김치찌개 냄새만 허무하게 식당 안을 맴돌았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된장국만 휘저었습니다. 그런데 더 서러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웃으며 밥 먹던 사람들이 오늘은 식당 앞까지 왔다가 발길을 돌리는 모습이었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일부러 큰 소리로 말했습니다. 괜히 찝찝해서 못 가겠더라. 또 어떤 사람은 지나가다 말했습니다. 사람이 너무 조용하면 뭔가 있다니까. 그 말들을 들으면서도 정숙은 끝내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날 밤 식당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누군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이준호였습니다. 얼굴은 더 초췌해져 있었고 손에는 낡은 서류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습니다. 준호는 식당 안을 한참 둘러보다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저 더는 못 참겠습니다. 정숙은 말없이 준호 앞에 따뜻한 보리차를 내려놓았습니다. 준호는 손을 덜덜 떨며 봉투를 내밀었습니다. 이거 명가정 거래장부 복사본입니다. 순간 정숙 표정이 굳었습니다. 봉투 안에는 행사비 내역, 허위 거래 명세서, 직원 월급, 미지급 기록까지 빼곡하게 들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맨 마지막 장을 본 순간 정숙 손끝이 멈췄습니다. 거기에는 너무 익숙한 이름 하나가 적혀 있었습니다. 오세린 기자. 죽은 딸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름 옆에는 빨간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처리 완료. 오세린 기자, 처리 완료. 박정숙 손끝이 그대로 굳었습니다. 식당 벽식의 초침 소리만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준호는 겁먹은 얼굴로 정숙 눈치만 보고 있었습니다. 아주머니, 저도 처음엔 몰랐습니다. 그냥 거래 내역인 줄 알았는데 파일 정리하다가 저 이름 보고 너무 이상해서 정숙은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딸 이름이 적힌 종이를 손으로 꽉 움켜쥐는 순간 오래전 장례식장 냄새가 다시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차갑게 식은 국 냄새, 국화꽃 냄새, 그리고 사람들 수군거리는 소리. 젊은 애가 왜 그렇게 돌아다녔대? 괜히 위험한 거 건드렸나 보지. 정숙은 그날 이후 딸 이야기를 입 밖에 꺼낸 적이 거의 없었습니다. 말하는 순간 숨이 막혔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죽은 딸 이름이 강태식 거래장부 안에서 나온 겁니다. 그것도 처리 완료라는 말과 함께. 준호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명가정 사무실 컴퓨터에 따로 숨겨놓은 파일들이 있었습니다. 행사비 장부랑 직원 급여 내역 같은 건 겉으로 보여주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건 따로 관리하더라고요.
정숙은 겨우 입을 열었습니다. 준호 씨 이거 어디서 가져왔습니까? 사장실입니다. 들킨 건 아니고요. 준호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사실 며칠 전에 들킬 뻔했습니다. 정숙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준호는 식은 침을 삼켰습니다. 강태식이 갑자기 컴퓨터 뒤진 흔적 있냐고 난리쳤습니다. CCTV까지 돌려봤습니다. 그날 저 죽는 줄 알았습니다. 식당 안 공기가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밖에서는 시장 상인들 천막 걷는 소리와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가 희미하게 들렸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 머릿속에는 딸 목소리만 맴돌았습니다. 엄마, 사람들 웃는 얼굴만 보면 안 돼. 진짜 무서운 인간들은 화낼 때보다 웃을 때 더 무섭더라. 오세린. 정숙 딸은 어릴 때부터 똑 부러졌습니다. 가난한 형편에서도 악착같이 공부했고 대학 가서는 기자가 되겠다고 했습니다. 정숙은 위험한 일 하지 말라고 말렸지만 세리는 늘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누군가는 해야지. 그런데 사고 나기 2달 전부터 아이가 이상했습니다. 새벽에도 계속 전화가 왔고 누군가 뒤따라오는 것 같다고 했습니다. 어느 날은 밥 먹다가 갑자기 숟가락을 내려놓고 이런 말도 했습니다. 엄마, 만약 내가 무슨 일 생기면 정숙은 화를 냈습니다. 재수 없는 소리 하지 마. 그런데 세리는 끝까지 말을 했습니다. 내 방 서랍 맨 아래 꼭 봐. 그리고 정말로 일주일 뒤 사고가 났습니다. 빗길 교통사고. 경찰은 졸음운전 차량이라고 했고 상대 운전자는 벌금 조금 내고 끝났습니다. 너무 허무했습니다. 그런데 장례 끝난 다음 날 세린방 서랍 안에서 USB 하나가 나왔습니다. 그 안에는 강태식 이름이 들어간 자료들이 가득했습니다. 행사비 빼돌린 내역, 유령업체 거래, 허위 세금 계산서. 정숙은 무서웠습니다. 그래서 아무한테도 말하지 못했습니다. 그때는 정말로 딸이 단순 사고인지조차 확신할 수 없었으니까요. 그런데 지금 그 이름이 다시 나온 겁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장부를 바라보다가 아주 낮게 물었습니다. 준호 씨, 얘 이거 말고도 더 있습니까? 준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러더니 가방 안쪽에서 작은 USB 하나를 꺼냈습니다. 이건 복사본입니다. 순간 정숙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준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식이 거래처 사람들 만나면 늘 하는 말이 있습니다. 말 많은 놈은 처리하면 된다. 처음엔 그냥 험한 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준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그런데 뭐요? 세린 기자 이야기 나오는 걸 들었습니다. 순간 정숙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이야기였습니까? 준호는 겁먹은 얼굴로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마치 누가 듣고 있을까 무서운 사람처럼 말입니다. 한미라 사장이 그랬습니다. 그 계집애 하나 때문에 우리 다 날아갈 뻔했잖아. 그랬더니 강태식이 웃으면서 근데 결국 조용해졌잖아 라고 했습니다. 정숙 손에 들린 컵이 툭 흔들렸습니다. 뜨거운 보리차가 손등 위로 쏟아졌지만 뜨거운 줄도 몰랐습니다. 귀 안에서 웅웅거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딸 장례식 날 강태식 부부가 검은 옷 입고 와서 했던 말이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참 안 됐습니다. 젊은 사람이 그때 한미라는 울먹이는 척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 이상했습니다. 왜 그 사람들이 장례식에 왔을까? 왜 굳이 정숙 손까지 붙잡으며 위로했을까? 그 순간 정숙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람은요, 진실을 모를 때보다 어렴풋이 눈치채기 시작할 때 더 무섭습니다. 그날 밤 정숙은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다정한 밥상 불을 다 끄고 혼자 식당 안에 앉아 있었습니다. 냉장고 돌아가는 소리만 윙윙 울렸고
김치 냉장고 위에는 오래된 가족 사진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정숙, 그리고 교복 입은 세린이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그 사진을 바라보다가 천천히 서랍을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먼지 쌓인 USB 하나가 들어 있었습니다. 딸이 남긴 마지막 USB였습니다. 정숙은 몇 년 동안 그걸 한 번도 다시 열지 못했습니다. 무서웠으니까요. 혹시라도 진실이 나오면 정말 돌이킬 수 없을까봐. 그런데 그날은 달랐습니다. 정숙은 천천히 노트북을 켰습니다. 손끝이 떨렸습니다. 그리고 USB를 꽂는 순간 화면 안 폴더 하나가 눈에 들어왔습니다. 폴더 이름은 짧았습니다. 캥기는 인간들. 순간 정숙 입에서 아주 작은 웃음이 새어나왔습니다. 그런데 그 웃음은 슬픈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오래 참던 사람이 마침내 마음을 정한 사람의 웃음이었습니다. 새벽 2시가 넘어가고 있었습니다. 다정한 밥상 안은 불이 다 꺼져 있었고 주방 쪽 작은 스탠드 불빛만 희미하게 켜져 있었습니다. 박정숙은 오래된 노트북 화면을 가만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화면 안에는 딸 오세린이 죽기 전까지 모아놓은 파일들이 빼곡했습니다. 행사비 내역, 거래처 명단, 녹취록, 사진 파일, 계좌 흐름까지. 정숙은 마우스를 쥔 손에 점점 힘이 들어가는 걸 느꼈습니다. 딸은 단순히 취재만 한 게 아니었습니다. 끝까지 물고 늘어진 겁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강태식과 한미라 부부가 있었습니다. 복지관 급식 납품 단가 조작, 시장 행사 허위 인원 청구, 직원 차명 계좌 사용, 파일 제목만 봐도 숨이 막혔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정숙 눈이 한 파일에서 멈췄습니다. 파일 이름은 짧았습니다. 녹음 7. 정숙은 잠시 망설이다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엔 술잔 부딪히는 소리와 웃음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군가 강 사장님 한잔하시죠? 하고 떠드는 소리도 들렸습니다. 그런데 잠시 뒤 익숙한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강태식이었습니다. 그 기자 계집에 아직도 설치냐? 순간 정숙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이어서 한미라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숙 딸이요? 아주 즐겨요. 죽어라 파고들어요. 그리고 몇 초 뒤 강태식이 낮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사람 하나 조용하게 만드는 게 뭐 어렵다고. 정숙 손끝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짧은 말 한마디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사고가 아니었을 수도 있다는 생각. 아니 어쩌면 오래전부터 알고 있었는데 애써 외면하고 있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정숙 눈가가 천천히 젖어들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울음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너무 오래 아프면 사람은 울지도 못합니다. 대신 속 안이 텅 빈 것처럼 멍해집니다. 그때였습니다. 식당 밖에서 누가 셔터를 툭 건드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정숙은 순간 몸을 굳혔습니다. 다시 툭. 누군가 밖에 있었습니다. 새벽 2시였습니다. 정숙은 조용히 불을 끄고 숨을 죽였습니다. 밖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분명 여기 불 켜져 있었는데 또 다른 목소리가 대답했습니다. 야, 그냥 가. 괜히 시끄럽게 만들지 말고. 정숙 심장이 쿵쿵 뛰기 시작했습니다. 창문 틈 사이로 검은 승합차 그림자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몇 분 뒤 차가 천천히 골목 밖으로 사라졌습니다. 정숙은 그제야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런데 손은 더 세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누군가 움직이기 시작한 겁니다. 그 말은 상대도 불안해지기 시작했다는 뜻이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해룡시장은 평소보다 더 시끄러웠습니다. 어제 세무서 사람 명가정 갔다며? 아니래. 그냥 거래처 사람이래. 근데 왜 강태식 얼굴이 그렇게 썩었대?
시장 사람들 입은 정말 빨랐습니다. 정숙은 아무 말 없이 된장찌개만 끓였습니다. 그런데 점심시간이 가까워질 무렵 뜻밖의 사람이 식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해룡시장 상인회장이었습니다. 60대 중반 김춘배. 평소 강태식이랑 붙어 다니던 사람이었습니다. 김춘배는 식당 안을 한번 둘러보더니 억지 웃음을 지었습니다. 박 사장 요즘 힘들지? 정숙은 대답 대신 물수건만 내밀었습니다. 김춘배는 헛기침을 하더니 조용히 말했습니다. 시장에 말이 많아서 그래. 괜히 오해받을 행동은 하지 말아야지. 정숙 눈빛이 싸늘해졌습니다. 오해요? 김춘배는 목소리를 더 낮췄습니다. 강 사장도 화 많이 났더라고. 괜히 일 키우지 말고 적당히 넘어가. 그 순간 정숙 입꼬리가 아주 천천히 올라갔습니다. 처음 보는 표정이었습니다. 회장님, 캥기는 게 있으신가 봅니다. 순간 김춘배 얼굴이 굳었습니다. 정숙은 앞치마를 벗지도 않은 채 말을 이었습니다. 저 아직 아무 말도 안 했는데 왜들 이렇게 불안해하십니까? 김춘배 이마에 식은땀이 맺히기 시작했습니다. 박 사장, 지금 협박하는 거야? 아닙니다. 정숙은 아주 조용하게 웃었습니다. 이제 시작하려는 겁니다. 그날 저녁부터 분위기가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다정한 밥상 앞에는 이상하게 손님이 다시 늘었습니다. 그런데 밥 먹으러 오는 분위기가 아니었습니다. 다들 눈치를 보며 슬쩍슬쩍 정숙 얼굴을 살폈습니다. 시장 사람들은 본능적으로 느끼고 있었습니다. 지금 뭔가 터지기 직전이라는 걸. 그리고 그 예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틀 뒤 지역 인터넷 카페 하나에 익명의 글이 올라왔습니다. 제목은 짧았습니다. 해룡시장 복지관 행사비리 폭로합니다. 안에는 흐릿하지만 분명한 거래 명세서 사진 몇 장이 올라와 있었습니다. 행사 인원은 200명인데 식자재는 500명분으로 계산된 내역, 존재하지 않는 업체 이름, 직원들, 차명 계좌 흐름까지. 댓글창은 순식간에 뒤집혔습니다. 와, 이거 진짜면 난리인데? 강태식 이름 보이는데? 명가정 아니야? 한미라는 그날 밤 미친 듯이 전화를 돌렸습니다. 누가 올린 거야? 빨리 삭제해. 강태식은 욕설부터 퍼부었습니다. 시장놈들 입단속 뭐했어? 그런데 더 무서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이미 파일은 퍼즐대로 퍼진 뒤였다는 겁니다. 그리고 바로 그날 밤 박정숙 식당 앞에 검은 승합차가 다시 멈춰 섰습니다. 이번엔 그냥 가지 않았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차에서 내리더니 셔터를 발로 쾅 걷어찼습니다. 박정숙, 안에 있는 거 안다. 정숙은 식당 안불도 켜지 않은 채 가만히 숨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발신자는 한미라였습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화면만 바라보다가 천천히 전화를 받았습니다.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고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박정숙,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며칠 전까지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비웃던 그 목소리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섞여 있었습니다. 박정숙, 너 지금 무슨 짓 하는 거야? 전화기 너머 한미라 목소리는 낮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사람들 앞에 세워놓고 비웃던 그 목소리가 맞나 싶을 정도였습니다. 박정숙은 어두운 식당 안에 가만히 앉아 있었습니다. 밖에서는 덩치 큰 남자 둘이 셔터를 발로 차고 있었고 철문이 쾅쾅 울릴 때마다 벽에 걸린 냄비까지 흔들렸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정숙은 이제 무섭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마음 한구석이 차갑게 가라앉는 느낌이었습니다. 너무 오래 참으면 사람은 어느 순간 겁이 사라집니다. 잃을 게 없다고 느끼는 순간이 오기 때문입니다.
정숙은 한참 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자 한미라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이번에는 화를 참는 목소리였습니다. 너 지금 선 넘고 있는 거야. 정숙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뭐가요? 그 파일들. 누가 올렸는지 다 알아. 순간 정숙 입가에 아주 희미한 웃음이 스쳤습니다. 캥기는 게 있으니까 그렇게 불안하신가 봅니다. 전화기 너머에서 숨먹는 듯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말을 들은 순간 한미라가 무슨 표정을 지었을지 정숙은 보지 않아도 알 것 같았습니다. 밖에서 다시 셔터를 발로 차는 소리가 났습니다. 문 열어. 정숙은 천천히 자리에서 일어나 식당 불을 켰습니다. 그리고 셔터를 반쯤 올렸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이 험악한 얼굴로 서 있었습니다. 둘 다 목에는 문신이 있었고 술 냄새가 진하게 났습니다. 남자 하나가 정숙 얼굴을 보자마자 삿대질했습니다. 당신이냐? 인터넷에 이상한 거 올린 사람? 정숙은 겁먹은 기색도 없이 물었습니다. 누가 보내셨습니까? 남자는 피식 웃었습니다. 아줌마가 알 필요 없고. 그때였습니다. 정숙 뒤에서 누군가 목소리를 냈습니다. 밤에 남의 가게 와서 뭐 하는 겁니까? 이준호였습니다. 준호 뒤에는 시장 청년의 사람들이 서 있었습니다. 평소 다정한 밥상에서 밥 먹던 청년들이었습니다. 덩치 큰 남자 둘은 순간 눈치를 봤습니다. 숫자가 안 맞았기 때문입니다. 준호가 한 발 앞으로 나왔습니다. 경찰 부를까요? 잠시 험악한 침묵이 흘렀습니다. 결국 남자들은 욕설을 중얼거리며 차에 올라탔습니다. 검은 승합차가 골목 끝으로 사라질 때까지 준호는 이를 꽉 깨물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정숙 쪽을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아주머니 괜찮으세요? 정숙은 한참 동안 말없이 승합차가 사라진 방향만 바라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말했습니다. 이제 시작이다. 다음 날 아침 해룡시장은 완전히 뒤집혀 있었습니다. 시장 입구 슈퍼 앞에는 사람들이 모여서 휴대폰만 들여다보고 있었고 생선가게 아줌마들은 일도 안 하고 수군거렸습니다. 인터넷에 또 올라왔대. 이번엔 녹취록이래. 실제로 새벽 사이 추가 폭로 글이 올라왔습니다. 이번에는 음성 파일까지 첨부돼 있었습니다. 강태식 목소리는 너무나 선명했습니다. 복지관 노인네들 음식인데 단가 낮춰. 어차피 모른다. 이어서 한미라 목소리도 나왔습니다. 직원들 월급 며칠 밀려도 도망 못 가요. 갈 데 없는 인간들이라. 시장 사람들 반응은 충격 그 자체였습니다. 와, 저런 말을 했다고? 겉으로는 봉사한다고 난리더니 사람을 사람 취급도 안 했네. 그런데 더 무서운 건 그동안 한미라 편 들던 사람들이 순식간에 등을 돌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어제까지 박정숙 수상하다던 인간들이 오늘은 원래 강태식 인간 아니다 싶었다고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 마음은 참 간사했습니다. 그날 오후 명가정 앞은 아수라장이 됐습니다. 거래처 사람들이 줄줄이 찾아와 소리쳤고 밀린 돈 달라는 직원들까지 몰려왔습니다. 어떤 아주머니는 식당 입구에서 악을 썼습니다. 우리 남편 월급 석 달 밀렸잖아. 또 어떤 남자는 명세서 들고 와서 테이블을 내리쳤습니다. 행사비 어디다 빼돌렸어. 한미라는 얼굴이 하얗게 질린 채 사람들 사이를 돌아다녔습니다. 오해예요. 다 오해라고요. 그런데 그 순간 누군가 뒤에서 비웃듯 말했습니다. 당당하면 바로 말하라면서요? 순간 한미라 표정이 굳었습니다. 며칠 전 복지관에서 자기 입으로 했던 말이었습니다. 사람들은 피식거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명가정 자동문이 열리더니 강태식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사람들 눈빛이 이상했습니다.
예전처럼 굽실거리는 눈이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경멸이 섞인 눈빛이었습니다. 강태식은 이를 악물고 소리쳤습니다. 다 비켜. 그런데 바로 그 순간 검은 승용차 2대가 명가정 앞에 멈춰 섰습니다. 양복 입은 사람들이 내렸고 그중 한 명이 신분증을 꺼냈습니다. 경제범죄수사팀입니다. 강태식 씨 맞습니까? 시장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습니다. 강태식 얼굴에서 피가 싹 빠졌습니다. 한미라는 순간 남편 팔을 붙잡았습니다. 오빠 그런데 강태식은 그 손을 거칠게 뿌리쳤습니다. 그리고 아주 낮게 욕설을 내뱉었습니다. 다 너 때문이야. 그 말에 한미라 눈이 흔들렸습니다. 평생 자기 편인 줄 알았던 남자가 가장 위험해지자마자 제일 먼저 자신부터 밀어낸 겁니다. 수사관이 다시 말했습니다. 횡령, 허위세금 계산서, 임금 체불 관련 조사 들어가겠습니다. 사람들은 숨도 못 쉬고 그 장면을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였습니다. 시장 사람들 맨 뒤쪽에 서 있던 박정숙과 눈이 마주친 순간 한미라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복지관에서 김치통 들고 서 있던 박정숙을 비웃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대신 처음으로 두려움이 보였습니다. 진짜 무서운 건 돈도 경찰도 아니었습니다. 자기가 짓밟았던 사람이 끝내 무너지지 않았다는 사실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다정한 밥상에는 오랜만에 손님이 가득 찼습니다. 사람들은 일부러 더 크게 말했습니다. 역시 사람은 겉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 박 사장님 괜히 오해했네. 그런데 정숙은 그냥 된장찌개만 퍼줬습니다. 웃지도 않았고 억울하다고 하지도 않았습니다. 그 모습을 보던 시장 노인 하나가 조용히 중얼거렸습니다. 저런 사람이 진짜 무서운 사람이여. 그리고 바로 그 순간 정숙 휴대폰에 문자 하나가 도착했습니다. 발신자는 한미라였습니다. 짧은 문자였습니다. 한 번만 만나자. 그런데 문자 끝에 붙은 마지막 한 줄을 보는 순간 박정숙 눈빛이 싸늘하게 굳었습니다. 세린이 사고 나도 몰랐어. 세린이 사고 나도 몰랐어. 박정숙은 문자 화면을 한참 바라봤습니다. 손님들 떠든 소리가 식당 안가득했지만 아무것도 들리지 않았습니다. 오직 마지막 문장만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나도 몰랐어. 정숙은 천천히 휴대폰을 뒤집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상했습니다. 화가 치밀기보다 오히려 마음이 더 차가워졌습니다. 사람은 정말 억장이 무너지면 소리도 안 납니다. 그냥 조용해집니다. 그날 밤 정숙은 결국 약속 장소로 나갔습니다. 해룡시장 끝 오래된 공영주차장이었습니다. 밤 10시가 넘은 시간이라 가로등 불빛만 희미하게 깜빡이고 있었고 바람에 날린 비닐봉지가 바닥을 끌고 다녔습니다. 한미라는 검은 모자 눌러쓴 채 혼자 서 있었습니다. 불과 얼마 전까지 사람들 앞에서 명품 가방 흔들며 웃던 여자라고는 믿기 어려운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은 퀭했고 화장은 다 번져 있었습니다. 정숙이 가까이 오자 한미라는 입술을 떨었습니다. 박정숙 그런데 정숙은 차갑게 잘랐습니다. 우리 딸 이름 함부로 부르지 마세요. 순간 한미라 눈가가 흔들렸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멀리서 오토바이 지나가는 소리만 들렸습니다. 한미라는 결국 고개를 숙인 채 말했습니다. 세린이 사고나 진짜 몰랐어. 정숙은 아무 대답도 하지 않았습니다. 한미라는 떨리는 손으로 담배를 꺼내려다가 다시 넣었습니다. 손끝이 심하게 떨리고 있었습니다. 그때 세린이가 우리 뒤 캐고 다니는 건 알았어. 강태식도 엄청 예민했었고 여기까지 말한 한미라는 갑자기 눈물을 참듯 숨을 들이켰습니다. 근데 사고 난 날 강태식 전화가 이상했어.
정숙 눈빛이 싸늘하게 가라앉았습니다. 무슨 전화였습니까? 한미라는 잠시 주변을 살폈습니다. 마치 아직도 누가 듣고 있을까 무서운 사람처럼 말입니다. 새벽에 전화 와서 그러더라. 이제 조용해졌다고 순간 정숙 심장이 쿵 내려앉았습니다. 그 말 녹음 파일에서도 들었던 말이었습니다. 그때 느낌이 이상했어. 근데 나도 무서웠어. 한미라는 결국 얼굴을 감싸쥐었습니다. 난 평생 강태식 돈 믿고 살았어. 그 인간 옆에 붙어 있으면 안 무서운 줄 알았어. 근데 어느 순간부터 나도 겁나기 시작했어. 정숙은 한참 동안 말없이 한미라를 바라봤습니다. 불과 몇 주 전만 해도 사람들 앞에서 자신을 비웃던 여자였습니다. 김치통 떨어뜨린 걸 보고 웃던 얼굴, 죽은 딸 이야기까지 꺼내던 목소리, 캥기는 게 있으니까 조용한 거 아니냐고 몰아붙이던 표정이 아직도 생생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눈앞에 한미라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자기보다 약한 사람 짓밟을 때는 세상 무서울 게 없다가 막상 자기 발밑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겁먹습니다. 한미라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강태식 요즘 미쳤어. 거래처 사람들 다 입막음하려고 돌아다녀. 자료 숨긴 사람 찾는다고 난리야. 그러고는 갑자기 정숙 손목을 붙잡았습니다. 당신도 조심해. 그 인간 진짜 무슨 짓 할지 몰라. 순간 정숙이 천천히 손을 빼냈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하게 말했습니다. 그 말 우리 딸도 했었습니다. 한미라 표정이 굳었습니다. 예, 무서운 인간이라고. 정숙은 담담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근데 세린이는 끝까지 도망 안 갔어요. 그 순간 한미라 얼굴이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입술을 깨물다가 결국 울음이 터졌습니다.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그런데 정숙은 끝내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용서는 쉬운 게 아니었습니다. 특히 자식 잃은 사람에게는 더 그랬습니다. 대신 정숙은 한미라를 가만히 바라보다가 낮게 물었습니다. 내 딸 사고 날 때 강태식 어디 있었습니까? 한미라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한참 만에 아주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날 술자리 있었어. 누구랑? 한미라는 끝내 바로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주차장 입구에서 갑자기 헤드라이트 불빛이 번쩍 켜졌습니다. 두 사람 얼굴이 동시에 하얗게 질렸습니다. 검은 승합차 한 대가 천천히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차를 본 순간 한미라 얼굴에서 핏기가 싹 사라졌습니다. 저 차 정숙 눈빛이 날카롭게 굳었습니다. 아는 차입니까? 한미라는 거의 속삭이듯 말했습니다. 강태식 차야. 순간 승합차가 두 사람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문이 열리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한 사람은 끝까지 기억한다. 검은 승합차 문이 열리던 그날 이후 해룡시장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강태식은 결국 경제범죄와 횡령, 임금체불 혐의까지 한꺼번에 조사를 받게 됐고 그동안 숨겨왔던 거래들이 줄줄이 드러났습니다. 그렇게 잘난 척하던 사람들은 순식간에 등을 돌렸습니다. 평소 형님, 형님하며 따라다니던 인간들도 전화기를 꺼버렸고 술자리마다 강태식 이름 나오면 다들 고개부터 저었습니다. 사람은 참 이상합니다. 힘 있을 때는 주변에 사람이 넘쳐나는데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장 먼저 사라지는 것도 사람입니다. 한미라는 명가정을 정리한 뒤 한동안 시장의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습니다. 그러다 몇 달 뒤 복지관 무료급식소에서 설거지하는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사람들 수군거림이 심했습니다. 저 여자 아직도 여기 다닌대? 염치도 없나 봐.
그런데 한미라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누가 일부러 큰 소리로 비꼬아도 고개만 숙인 채 접시를 닦았습니다. 어쩌면 그게 그 여자가 처음으로 배운 일이었는지도 몰랐습니다. 사람 앞에서 고개 숙이는 법 말입니다. 박정숙은 예전처럼 새벽 5시에 식당 문을 열었습니다. 멸치 육수 끓이는 냄새가 골목에 퍼지고 된장찌개, 김이 천천히 올라왔습니다. 달라진 게 있다면 시장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전에는 정숙을 보면 슬쩍 피하던 사람들이 이제는 먼저 와서 인사를 했습니다. 박 사장님, 오늘 반찬 뭐예요? 몸은 좀 괜찮으세요? 어떤 사람은 괜히 미안했는지 귤 한 봉지를 두고 가기도 했고, 어떤 할머니는 밥 먹다가 눈물까지 글썽였습니다. 우리가 너무 쉽게 믿어버렸어. 그런데 정숙은 누구 하나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냥 웃으며 밥만 더 퍼줬습니다. 오래 상처받아 본 사람은 압니다. 사람 마음이 얼마나 쉽게 흔들리는지. 그래서 더 이상 기대도 미워하지도 않게 됩니다. 어느 겨울 저녁이었습니다. 눈발이 조금씩 날리던 날이었습니다. 식당 문 닫을 시간이 다 되어갈 무렵 이준호가 뜨거운 호빵 봉지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아주머니, 저 취직했습니다. 정숙 얼굴에 오랜만에 환한 웃음이 번졌습니다. 준호는 도시락 업체 정직원이 됐고 밀렸던 월급도 일부 돌려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러다 한참 망설이던 준호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때 아주머니가 절 안 믿었으면 저 아마 진짜 무너졌을 겁니다. 정숙은 잠시 국을 휘젓다가 낮게 말했습니다. 사람은요 억울한데 아무도 안 믿어주면 그때 진짜 무너집니다. 그리고는 준호 앞에 계란말이 하나를 더 놓아줬습니다. 그러니까 준호 씨는 나중에 누구든 함부로 몰아붙이지 마세요. 준호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그리고 그날 밤 박정숙은 집으로 돌아가 오세린 사진 앞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작은 액자 속 세리는 여전히 환하게 웃고 있었습니다. 정숙은 사진 먼지를 손으로 천천히 닦았습니다. 세리나 한참 동안 말이 없던 정숙은 아주 작게 웃었습니다. 엄마 이제 안 도망쳤다. 창밖에서는 눈이 천천히 내리고 있었습니다. 예전 같았으면 눈 오는 밤마다 딸 생각에 잠도 못 잤을 겁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그날은 마음이 조금 편했습니다. 진실이 세상을 완전히 바꾸지는 못해도 적어도 끝까지 묻히지는 않는다는 걸 알게 됐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말합니다. 조용한 사람은 약하다고, 화 못 내는 사람은 만만하다고. 그런데 아닙니다. 정말 무서운 사람은 오래 참아본 사람입니다. 상처를 견디는 법을 배운 사람은 쉽게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은 끝까지 기억합니다. 누가 자신을 밟았는지, 누가 외면했는지, 또 누가 손을 잡아줬는지 말입니다. 해룡시장 사람들은 그 일을 오래 기억했습니다. 특히 한미라가 복지관에서 했던 그 말. 캥기는 게 있으니까 조용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고 사람들은 결국 깨달았습니다. 진짜 캥기는 사람은 남을 더 크게 몰아세운다는 걸. 그리고 정말 떳떳한 사람은 억울해도 쉽게 떠들지 않는다는 걸 말입니다. 오늘 여러분도 혹시 살면서 억울한데 참아야 했던 순간이 있으셨습니까? 또는 누군가를 겉모습만 보고 쉽게 판단했던 적은 없으셨습니까? 사람 인생은 겉에서 보이는 것과 전혀 다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말 한마디도 조심해야 하고 누군가를 함부로 몰아붙여서도 안 됩니다. 그 사람이 지금은 조용해 보여도 어떤 아픔을 견디며 살아왔는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야기처럼 말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남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살면서 만났던 끝까지 참고 있던 사람 이야기도 댓글로 남겨주십시오. 누군가는 그 이야기를 보며 다시 버틸 힘을 얻게 될지도 모릅니다.